핀란드에도 최연소 여성 총리가 나갔잖아요. 핀란드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국민 의식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널리즘 토크쇼 Z의 박지원입니다.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널리즘 토크쇼 Z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특집 2회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청년 당원들의 총선 핫이슈 토크 편입니다. 특집을 맞아서 패널들도 각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당원들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또 본인이 속한 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권태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복지, 적극적인 행정, 더 큰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긴장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볼게요. 네, 다음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한규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요. 요번에 2월 달에 여러 정당들이랑 통합을 해서 만든 당이고요.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당헌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뉴페이스 기대할게요. 네, 다음 상혁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정의당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아니 평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치 토크쇼가 너무 무겁지 않게 1020 세대가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지금 이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학생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좀 있어요? 어때요? 저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정 생존자세요, 넷플릭스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정치에 대해서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막상 보면은 뉴스 봐도 못 알아듣겠고 되게 진입장벽도 높고 이래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하면서 솔직한 10대의 생각 많이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뜨거웠던 이슈 바로 만 18세 선거권 도입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20살 혹은 총선 날짜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가 가능해지는데요. 태진 학생이랑 규범 학생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네네. 기분이 어때요? 좀 설레나요? 네, 저는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설레요? 어떤 네. 게 그렇게 설레요? 이제 아무래도 Z세대 첫 투표잖아요. 이제 저희들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소신 있게 좀 투표하고 싶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혁 학생은 이번에 투표 못 하잖아요. 네. 어때요? 기분이?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못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도 이런 설렘을 좀 느끼고 싶었는데 설렘을 당할 권리를 뺏겼습니다. 다음에 꼭 소중한 한 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주 학생은 어때요? 만약 지금 나이에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면 정치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권이 주어지면 되게 관심은 생기겠지만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막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가 참 중요한 거 아닐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참여가 적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왜 적게 됐는지 원인을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좀 다른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정치인이 돼야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어른들 또는 교수님 출신 분들, 뭐 판검사, 변호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뭐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신 것 같아서 그런 환경 자체가 젊은 세대가 정치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막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서 정치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못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높은 선거 기탁금, 또 선거운동 비용, 만 25세 피선거권, 대단한 경력을 요구하는 정치 문화까지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걸 좀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학생은? 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효과를 결과적으로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정치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핀란드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 맞춰갖고 저희도 한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핀란드에도 최연소 여성 총리가 나왔잖아요. 전 세계 최연소 총리로 화제를 모은 핀란드의 34살 여성 총리 산나 마린이 새 내각을 꾸렸습니다. 그러면 뭐 젊은 세대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핀란드가 왜 가능했을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왜 가능했을까를 보면 핀란드는 일단은 국가 청렴도가 1위입니다. 그리고 치안도 1위이고 청소년 정치 활동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핀란드가 국민 수준이나 의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이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씨가 말해줬던 것처럼 핀란드 예시가 들었는데 핀란드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단순히 그 사람들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국민 의식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토대가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핀란드나 북유럽이나 노르웨이나 또는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정치는 무엇이고 보수나 진보는 무엇이고 또 언론 기사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고 나의 이런 생각은 보수적인 생각인 거고 진보적인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랑 또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같이 배우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데에서는 정당이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을 불러서 실제 정당에 가입시켜서 정당에서 체험 활동도 해보고 보좌관 활동도 해보고 인턴 활동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치의 전문가가 돼서 저나 저 규범 나이 때는 상혁 친구 나이 때에 실제로 시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해외 같은 데 보면 막 30세 장관, 뭐 20세 총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보면 그분들이 30세더라도 보면 정치 경력 17년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뉴스 조직이 활성화돼 있고 뉴스 조직의 토대가 잘 마련돼 있어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 뉴스를 봐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근데 봐도 솔직히 단어 같은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어렵죠.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정치 뉴스 보려면 약간 그런 기본 지식들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본 지식을 사실 학교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접할 기회가 잘 없다. 맞아요, 거죠. 이제 선거권도 조금 연령이 낮아졌으니까 조금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납득이 되나요? 뭐 되면 같은 당 했겠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무대 동원하시. 죽여요 갈등을. 댓글 무대 동원하세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물타기예요.